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독자 상담 코너로 질문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오늘 상담해 드릴게요. 한 20개월 아니면 27개월 정도 되는 이렇게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구독자님 중에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번에는 20개월 된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놀이를 해주면 좋을까? 그 연령대 아이랑 어떤 놀이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. 또 27개월 된 손주하고 또 100일 된 손녀하고 이렇게 둘을 봐주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양육에 관련된 팁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학교 가기 전에 영상 하나 찍어 놓고 가려고요. 20개월, 27개월 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. 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요 시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요 20개월 아이를 놓고 보면서 이 아이가 대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요 조그만 아이를 놓고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딱 이 시기에 하고 지나갈 것들은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을 미리 땡겨서 하는 바람에 정말 20개월, 27개월 하는 요 아장아장 걷는 시기에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다음 단계로, 다음 연령대로 넘어가서 그 구멍이 생긴다 그러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아장아장 걷는 시기의 아이들이에요. 요때 20개월, 뭐 27개월, 25개월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너나 없이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장아장 많이 걸어 다녀요. 그러다 보니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. 애착에 대한 문제 하나, 또 하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 시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움직여요. 그런데 우리가 다칠까봐 아니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수선스럽게 하고 다니니까 딱 아이 손 닿는 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치워버리고 또 다시 아이에게 필요한 놀잇감을 사주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지하고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게 요 아장아장 걷는 시기 아이들이라서 두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,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. 그게 두 번째. 세 번째는 다리 근육을 움직여서 많이 움직여 봐야 돼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몸에서 어떤 그 신체 발달 부분에서 이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면 요 다음 단계에 차분히 앉아서 해야 할 시기가 됐을 때 이미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이 익숙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밖에 나가면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차분해요, 우리 아이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활동만 하게 되면 굉장히 다리 근육이 약해져요.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 세 가지예요.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이 시기에 딱 짚고 넘어가는 거는 우리 아이가 애착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, 애착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잘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하나. 두 번째, 자기 스스로 이 환경을 탐색해서 해볼 수 있도록 굉장히 양육을 해주는 사람이 허용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. 또 하나 세 번째, 다리 근육을 많이 쓸 수 있게,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딱 세 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친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시기에는 의외로 친구 필요하지 않아요. 자기 스스로 자기 한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놀까 선택하면서 다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친구 필요 없어요. 이 시기에 아이가 혼자 노는 거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. 친구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혼자 이러고 놀면은 너무 사회성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 뺏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, 할머니든 엄마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친구는 지금 아니에요.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, 아이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이 시기에 딱 잡고 지나가야 돼요.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건 너무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는 거예요.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할머니이든
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엄마이든 이 아이가 느끼기에 적어도 내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누군가와 정서적인 어떤 관계 실이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딱 이 시기예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해봐, 괜찮아, 엄마 여기 있잖아, 너 한번 해봐,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마, 만지지마, 가만히 있어, 다쳐 하는 시각으로 자란 아이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겠죠. 우리 엄마는 항상 내 편이고 내가 무언가 원할 때 눈빛으로라도 내가 해주는 걸 허용해 준다 라고 하는 선에서 되어져서 막 시도를 해보는 아이하고 굉장히 안전한 걸 위해서 굉장히 저지를 많이 하세요. 만지지마, 하지마, 가만히 있어, 다쳐. 제일 많이 쓰는 단어 4가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옆에 붙어서 막 하지 말고 다치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이 시기에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누워있다가 보니 못 봤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장아장 다니면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10몇 개월 되면서부터는. 그러다 보니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재미있게 갖고 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저지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모든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충분히 다 해볼 수 있도록 냄비뚜껑도 가져와서 두들겨 보게 하고 엄마가 뭔가 요리할 때는 옆에 앉아서 자기도 밀가루로 뭔가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굉장히 허용적으로 부모가 많은 기회를 주는 아이들은 다음에 또 도전을 해요. 그런데 이 시기에 너무 못하게 많이 저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사라지니까 해봐. 한번 해봐.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? 그래 잘하네. 그래 또 한번 해봐.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? 이 정도로. 요 정도의 눈빛만으로 해도 제가 아이하고 무슨 놀이를 하고 놀면 좋을까요?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시기 아이들은 자기가 놀이를 선택을 해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오늘 제가 하는 영상을 듣고 내가 아이랑 어떤 놀이를 해줘야 되죠? 할머니의 질문이었어요. 저 20개월 아이 손주 키우는데 저 아이랑 어떤 놀이 할까요? 놀이 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알려주세요.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선택할 거예요. 왜냐하면 가만히 아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노는 걸 볼 수 있어요. 근데 왠지 이거는 놀이 같지 않고 할머니가 알아가지고 온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그게 왠지 교육적일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.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아이의 눈에 할머니의 눈을 포개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들여다봐야 돼요. 할머니 하고 싶은 놀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할머니가 따라가 줘야 되니까 어떤 놀이 하면 좋을까요를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? 손주한테 물어봐야 돼요. 너 할머니랑 어떤 놀이 하고 싶어? 지가 뭘 좋아하는지 보면은 우리 눈에 보여요.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걸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 코드가 서로 안 맞아서 계속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. 어떤 놀이 하고 놀면 좋을까를 아이 눈을 쳐다보면 아이에서 놀이 속에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. 공놀이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들여다보면 보여요. 근데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도 이 시기에는 아장아장 걷는 시기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집중력은 굉장히 짧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노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놀이를 좋아해요. 대표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공놀이예요.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공. 엄마가 키우는 경우랑 할머니가 돌봐주는 경우랑 좀 많이 다른 게 할머니는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. 엄마들은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뭘 하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제가 할머니라서 할머니라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큰 공들 던져도 소리가 많이 나지 않지만 방울 소리는 나는 시판되어져 나오는 비닐로 되어진 공들은 그거 치고 하루 종일 놀면 지금 살짝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질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천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딱 던지면 이게 이렇게 떨어뜨려도 이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던지고 놀아도 괜찮거든요.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 몇 개 만들어주면 아마 이걸로 내내 하고 놀 거예요. 그냥 막 던지고 놀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이즈가 좀 커야 돼요.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속에 살짝 요 정도의 방울 소리 정도만 나면 좋을 것 같고 솜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애들 과자 봉지 같은 거 집어넣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. 요렇게 많이 들어서 사이즈가 좀 커야지 잡기가 쉬워요. 요렇게 요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집에 있는 천 못 쓰게 된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거 어른용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오려갖고 이렇게 쿵주머니 만드듯이 만드는데 속에 소리가 들어오면 훨씬 좋죠. 이 시기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던지고 놀아서 이거 하나 해주면 계속 하루 종일 공 던지고 아마 놀 거예요.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. 그러니까 이때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나는 공 같은 거, 이 소리 나는 공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아야지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놀더라도 이 소리가 제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. 아이를 키워도 저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쳐나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소리일 때는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시기 아이들은 그 조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사이즈는 크되 텍스처는 부드럽대 이렇게 막 부드러운 느낌이 나야 되고 이렇게 탁 안았을 때도 느낌이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공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전 참 추천해요.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공들을 몇 번만 던져도 소리가 나고 퉁퉁퉁퉁 거리는 소리로 밑에 집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바구니 같은 거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벽에다가 던지고 놀아도 괜찮고 이런 바구니 같은 거 있으면 바구니 같은 거 갖다 놓고 아예 던지게 하고 갖다 놓고 던지고 또 주워오고 또 던지고 라고 하면서 다리 근육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렇게 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는 뇌 발달하고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냥 우리 아이는 차분히 앉아서 노는 걸 좋아해요 라는 아이라도 지금은 움직여야 돼요. 만약에 너무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활동을 즐긴다면 일부러라도 아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아장아장 걷는 시기에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자기 발로 움직이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삑삑거리는 운동화 같은 거 사줘서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인형 유모차 같이 조그만 거 쫙 밀고 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이들이 공원을 몇 바퀴씩 돌아요. 그러니까 아이를 유모차를 태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운동화를 신게 하고 인형 유모차를 끌어서 몇 바퀴씩 돌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이의 다리 근육을 많이 키워주는 거가 지금 이 시기에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어느 기관에 보내서 아니면 어느 놀이진 같은 데 보내서 아이를 친구랑 함께 놀게 하는 거는 이 시기에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. 이 시기에는 돌봐주는 사람하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하는 거를 격려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은 해보려고 시도를 해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시도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들이 이미 저지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 호기심을 많이 시도를 안 해보게 되기 때문에 이 토들러 시기, 아장아장 걷는 시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5살, 6살 되는 아이들 상담하면 어머니 20몇 개월 때 뭐 하셨어요? 이렇게 제가 많이 물어봐요.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. 더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아장아장 걷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첫 번째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정서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. 애착, 정서적인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허용적인 어른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. 세 번째,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. 그러려면 공 같은 걸로 던져볼 수 있게 하고 주머니에 넣어볼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있는 집에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던져서 여기 속에다 한번 넣어보라고. 요즘 택배 박스 엄청 탄탄하게 나오는 거 많아요. 그런 택배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한번 던져봐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할머니가 여력이 되어져서 뭔가를 조금 바느질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천 같은 거 바닥에 깔아주면 좋아요. 요렇게 꺼즈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앞에는 요렇게 무늬가 좀 있어서 사이즈가 요만한 거죠. 요런 천 같은 걸로 만들어주면 바닥에다가 펴놓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놀기도 하고 또 잠깐씩은 덮기도 하고 이걸 바닥에다가 펴놓고 그 안에다가만 물건을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키우면 또 엄마랑은 또 조금 다른 면으로 조금 느긋하게 편안하게 여유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서 무언가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잘 들여다보는 게 첫 번째예요. 우리 손주가 뭐 좋아하지? 어떨 때 재미있어 했었지? 라고 해서 손주가 하는 거를 할머니가 따라가 주면서
박수만 쳐주는 것만 해도 이 시기에는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. 그렇죠? 돌봐주는 사람과의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잘 되어져서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랑 너무너무 내가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구나라고 하는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나.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엄청나게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. 두 번째. 세 번째는 몸을 많이 움직일 것, 특히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이 중심으로 가는 게 이 시기에 한 1년 정도 충분히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에 친구 사귀는 거는 애착이 잘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호기심만 많으면 다른 친구와의 유대관계는 훨씬 잘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딱 요 시기 해야 될 거는 이 시기에 충분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훨씬 안정적으로 요 바탕 위에 하나씩 쌓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겠죠. 예, 오늘은 구독자님이 토들러 시기, 아장아장 걷는 시기에 아이들에 대한 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했어요.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